자,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에 혹시 부가시세 추징 과세 요구 통지 받으신 적 없으시나요? 행여나 그렇지 않더라도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 임대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텍스TV 제가 여러분께 집중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청 본청에서 서울 일선 세무서에 오피스텔 관련해서 간주 공급으로 해서 고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추징 과세 요구 통지를 했는데, 이 건을 제가 한 8건 정도 상담을 했고 거의 다 이제 예상 고지세금 맞았는데 한 건만 기수 계산이 잘못돼서 좀 금액이 좀 줄어든 게 있었고, 이거를 이제 상담을 하면서 거의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 그래서 부가세 신고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시행사죠. 시행사로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수분양자인데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내요. 그러면 이제 계산서를 받고 과세관청에 조기환급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이렇게 환급이 되겠죠. 그 이유가 문제예요. 일반 상가나 사업자분들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임대하면 문제가 없으나 이거를 면세,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때문입니다. 요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차례 설명을 해볼게요. 분양 제 걸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 사무실, 호실이 2개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 부가세가 지금 640만 원 정도 있죠. 제가 요 계약을 하고 제가 뭘 했다 그랬죠? 사업자 등록증을 아마 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사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고 저는 환급을 받았어요. 환급을 받고 제 사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있잖아요. 건물분에 대해서는 10% 부가세가 오피스텔은 부과되는데, 이거는 토지랑은 다르게 과세 용역을 할 때 환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양하고 사업자 내고 환급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왜 추징된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고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건 업무용으로 해서 환급을 받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면세, 주거용으로 할지 업무용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시행사도 좀 문제가 없지 않은데 투자자들로 하여금 환급받아서 실제로는 분양가가 이런 게 아니다, 또 환급받으면 좋으니까 해라, 이런 마케팅 기법으로 좀 쓰긴 하는데 이건 일반 업무용으로 임대를 할 때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이 과세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무실이나 상가 이런 데고 면세사업자, 주거 이런 거는 환급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쏙 빼죠. 그런데 환급받고 그 이유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요즘 바로 이게 임대가 되면 모르겠으나 공실이 계속 지속되면 임대인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죠. 임대인들은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럴 때 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임차인을 구하기 딱 맞추기 힘드니까, 그래도 오피스텔은 주거가 되니까 주거용 임차인을 모시고 계약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업무용을 위해 환급받은 그 오피스텔을 면세사업 주거용에 임대하면은 이거를 추징, 소위 말해서 납부를 해서 다시 부가시세 환급받은 걸 납부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언제까지 주의해야 되냐? 요게 이제 산식인데, 건물가 있잖아요. 해당 취득가에. 그래서 해당 경과 기간 쓰는 우리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1기, 2기가 나눠지기 때문에 요걸 2기라고 하면은 곱해서 이렇게 하면 10년 정도는 이렇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10년 짧지 않죠. 이거를 안다고 하더라도 까먹을 수 있고 그냥 누락해서 이렇게 추징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쳐요. 알아서 주거용으로 할 때는 납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억울해 하시면서 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임차인이 올 때 사업자가 오면 다시 또 매입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또 어떤 컨셉이냐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환급 받았던 거를 우리가 성실하게 납부했거나 이번에 추징당해서 납부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업무용으로 다시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과세 사업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임대사업장이. 그러면 이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징 당했다고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이제 세법에 맞춰서 재계산을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번에 아셨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주거용으로 쓰시다가 다시 상업용으로 임대하면 잔존가치에 비례해서 다시 공제받을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됐을까요? 저는 주거용으로 계획을 계속 하고 있다면 환급받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마 분양 계약이나 시행사 쪽에서는 언급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공인중개사 분들도 요 얘기는 잘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환급 시에 면세가 되거나 과세가 되는 그 주거용 그리고 일반 점포 사업자용 요 부분을
잘 기록해서 세무신고할 때 잘 반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이 지금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이 이 과세 예고 통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나 환급은 받았는데 이거를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 거다. 그러면 빨리 그 해당 과세 기간에 맞춰서 납부를, 부가시세 환급받은 걸 납부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주거용으로 했다가 다시 사업자를 들인 과세사업이었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던 분들은 경정신고를 하셔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수정하실 분들 그리고 경정하실 분들에 대한 약간 환기 영상이고, 지금 부가세 신고 시즌이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가 근리인 상가여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는 건 내가 장차 과세 용역, 즉 상가 점포같이 임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주거로 임대를 하면 당초 환급받은 부가세는 납부를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또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연락 없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젠간 분명히 날라옵니다. 이거 가산세까지 더 붙여서 금액 커져서 날라오니까요. 이게 작지 않아요. 요거 수정 신고해 주시고, 과거 주거로 해서 부가세 환급받은 걸 다시 납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하신 거죠. 이후에 정식 일반 과세사업자 사무실 등으로 임대를 다시 했다. 그렇다면 경과 잔여 기간에 따라서 일부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하거나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주저없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및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텍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